임종을 앞둔 유비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 한마디는 충성과 용맹의 상징이었던 조은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영웅 조은. 그런 그가 왜 끝내 유비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유비의 마지막 순간 세상에 드러난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두 거인의 관계를 새롭게 비추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역사 한 편을 드러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중국 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삼국지는 지략과 충의가 얽힌 끝없는 영웅의 서사시입니다. 그 가운데 유비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고 쓰는 능력으로 기억되는 특별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초라한 집신 장수에서 시작해 세력도 재산도 강대한 군사력도 없던 그는 치열한 삼국의 판도 속에서 끝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가 일궈낸 기적의 비밀은 바로 사람을 얻는 지혜와 인심을 품는 능력에 있었죠. 그 수많은 인재 중 조은은 유독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관우처럼 요란하지도 장비처럼 거칠지도 마초처럼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싸우고 묵묵히 충성을 다하며 명예가 아닌 의리와 이상을 위해 검을 들었던 인물 조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충성스럽고 공이 많은 그가 왜 끝내 유비에게서 큰 자리를 얻지 못했을까요? 관우는 전군을 이끄는 전장, 장비는 우장, 마초는 표기대장군, 황충은 노장으로서 당당히 대열에 섰지만 조은은 단지 일꾼 장군 이름뿐인 직함에 머물렀습니다. 명예도 실권도 그 어떤 화려한 칭호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유비가 그를 평가절하 한 걸까? 하지만 그 답은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유비가 마침내 진심을 털어놓았을 때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유비는 조은을 얕본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권력의 싸움에서 멀리 두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순박하고 충직한 사람,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물, 그가 바로 조은이었기에 유비는 조은을 권력의 중심이 아닌 나라의 근본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성에서 임종을 맞이하던 순간 그는 제갈량과 조은 오직 두 사람만을 불러 후계자 유선을 부탁했습니다. 조은의 위치는 직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는 유비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권세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지만 조용히 나라를 떠받친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결코 잊히지 않는 이름. 조은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성과 진심 그리고 의리로 삼국의 역사를 빛낸 영원한 영웅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은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유비의 깊은 내면과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후세 사람들이 그저 겉모습만 보고 유비가 조은을 홀대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피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유비가 처음부터 조은을 중용하지 않은 이유는 의심이나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은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으로 보았고 무엇보다도 때가 올 때까지 아껴둬야 할 가장 귀중한 한 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조은은 완벽에 가까운 장수였습니다. 용맹하고 의리 깊고 충성스러웠죠. 하지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다는 것. 적벽대전 이후 천하가 삼분되어 안정되어 가던 시기 모두가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포상을 기다릴 때 조은만이 홀로 나섰습니다. 천하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을 논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피와 땀으로 싸워온 장수들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유비는 그 순간 깨달았죠. 조은은 정의롭지만 정치에는 너무 솔직하다는 것을. 나라를 세우려면 단순한 의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비는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은을 한 발 물러나게 하며 그를 더 깊이 단련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유비는 관우와 장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죠.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그들이 어린 유선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유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유비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사람, 바로 조은이었습니다. 조은은 욕심이 없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선을 지킬 조용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일부러 조은을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두었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남기기 위해서 나라의 근본이 될 사람을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유비는 조은에게 직책 대신 절대적인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벼슬보다 무거운 책임이자 명예였습니다. 겉으로는 억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조은은 유비가 미래를 위해 심어둔 씨앗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나라의 두뇌였다면 조은은 그 나라의 심장이었습니다. 백제성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유비는 수많은 장수들 중 오직 두 사람 제갈량과 조은만을 곁에 불렀습니다. 내 아들 유선을 부탁한다. 그 한마디에 유비의 모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은은 그 믿음에 끝까지 응답했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신의를 지킨 마지막 영웅이었습니다. 조은은 다른 장수들과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이익이 있을 때만 충성을 바쳤다면 그는 아무런 보상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곁에서 묵묵히 유선을 지켰고 마치 유비가 남긴 마지막 생명을 지키듯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 한마디 원망도 한 번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조은이 다른 장수들과 구별된 이유는 바로 그 온화하고 절제된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을 자랑하지 않았고 욕심이 충성을 흐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책임과 도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할 때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조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봉에 서서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후방에서 대군을 지켜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언제나 서 있었던 사람 바로 조은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단지 칼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덕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의 존재 자체가 유선과 촉한의 정신적 기둥이었습니다. 나라가 작고 약했을지라도 조은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의리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조은이 없었다면 유비 사후의 혼란 속에서 촉한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국 사라졌지만 그 나라가 남긴 향기는 도덕과 충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은 자룡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은의 탁월함은 젊은 시절부터 드러났습니다. 공손찬 휘하에 있을 때부터 그는 이미 비범한 기계를 보였고 유비를 따르면서 그 빛은 더욱 찬란하게 타올랐습니다. 특히 장판파 전투 유비가 패전 후 도망치는 그 절망의 순간 조은은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두를 다른 손에는 창을 들고 수만의 조조군 속을 뚫고 나갔죠. 백마 한 필, 장창 하나로 그는 수십 명의 적장을 베었고 두 개의 대기를 꺾으며 조조의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의리와 용기가 하나로 된 전설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은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수 전투에서 황충을 지원해 조조군을 격파하고 유비의 외교 사절로 동호를 오가며 늘 위험한 길을 자청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싸우고 마지막까지 남아 모두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생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조은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적의 칼날이 남긴 상처 하나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전장의 신슴이라 불렀습니다. 조조조차 그의 이름을 듣고 경계했으며 허저와 장합, 장효 같은 명장들마저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힘은 단지 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판단력, 냉철한 용기,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은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창을 들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때 군세가 약해도 조은은 끝까지 싸워 대군의 퇴로를 지켰습니다. 그의 노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충성과 의지는 밤하늘의 등불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빛나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충의의 상징으로 남아 삼국의 역사를 영원히 비추고 있습니다. 조은 저우문의 진정한 업적은 수많은 전투의 승리나 쓰러뜨린 적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순수함과 의리 그리고 정의로움이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배신이 일상이었고 영광은 언제나 권력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은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적에게는 당당했고 동료에게는 정직했으며 스스로에게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70을 넘겼을 때에도 그의 몸은 여전히 강건했고 피부는 핏기 돌며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살아온 인생, 그것은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놀랄 정도였죠. 어느 날
장난삼아 바늘로 남편의 팔을 살짝 찔러보며 웃었습니다. 이 몸에도 한 번쯤은 상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장난이 영웅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전장을 두려워한 적 없던 조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떨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그렇게 촉한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일이었겠지만 평생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워온 그에게는 그것이 곧 믿음의 붕괴였던 것입니다. 조은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한평생을 지탱해온 정신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장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웅이 결국 바늘 하나에 쓰러졌구나.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이야말로 조은이라는 인물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충실했기에 그 신념이 흔들린 순간 삶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역사는 수많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지켜낸 사람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조은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깨끗했고 그의 죽음은 고요했으며 그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의리와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나관중은 조은을 완벽한 영웅으로 그려냈습니다. 장판파 전투에서 한 손으로 아들을 안고 한 손으로 장창을 휘두르며 수만 명의 조조군을 돌파한 그 장면.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정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조은 또한 소설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뿐 아니라 지략에도 뛰어났고 명예보다 대의를 중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과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신앙에서는 조은을 조성제군 자신디준이라 부르며 정의와 보호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의 사당은 지금도 중국 전역에 남아 영웅의 혼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은,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은의 운명과 그의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